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 주말 사이 예상을 했던 대로 시장은 일부 개파락 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사이 이제 나왔던 미국의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또 미국의 코로나 확진세,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북경의 봉쇄 등등의 이 이유가 일단은 시초가의 주가를 약간 누르는 이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다행스럽게 보시다시피 지수는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좀 난잡한 흐름의 이 당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 그렇게 녹록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의 하락 종목수가 3배가 더 많았고 코스닥 장중에 거의 하락 종목수 1000개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시장 아름다웠다, 좋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시장 보면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돈이 몰리는 섹터, 돈이 몰리는 종목은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핫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딜레마에 빠졌고 많은 고민과 괴로움 속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괴로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수익낸 종목군들도 많이 가지고 대응했었는데 사실 이 2차전지 종목을 추격 매수를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언급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정말 두려운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그냥 안 먹고 보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희가 코스모 화학을 이렇게 좋은 구간에서 매집을 해놓고 약수익권에서 다 던져버렸었는데 며칠 전에 그 이후에 오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는 그런 제가 심리가 좀 됐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렇게 쫓기는 이 찰나에 내가 팔아버렸던 종목을 다시 들어갈 때 자칫 잘못하면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참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분명히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한 종목이 급등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고민을 통해서 추격 매수 진짜로 사야 될 구간이라면 사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구간이 또 단기 고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여전히 카카오가 시장에서 3조 6천억의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또 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이 2천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이 7,500억을 매도를 하면서 9조 9,400억, 코스닥이 4,500억의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2차전지와 IT 반도체를 사면서 나머지를 다 팔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도가 4,500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6천억이 넘는 많은 물량이 오늘 시장에 쏟아졌기 때문에 2차전지와 IT 반도체, 일부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군들의 수급이 오늘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수급은 안 좋았고요. 오늘 시장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그 외 국외 증시,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여타 해외 시장을 볼 때 여전히 지수가 급락할 이유도 그렇다고 급등할 이유도 전혀 없는 박스권 비추세 구간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은 중간중간 지수적인 급등락 정도의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데 우리 시장을 보면서 특히 카카오뱅크, 그리고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HM 이 종목군들을 보면서 좀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저도 주식시장에 10년 이상 좀 있었죠. 오래 있으면서 이제 시장 공부하고 이제 지주사에 대한 할인 요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 증시에서는 이게 금지되어 있는 거죠. 중복된
자회사의 상장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을 허용해 주고 있고 대신 지주사 할인이라는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이제껏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올렸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물론 뭐 카카오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좀 과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저도 라이브 방송 들어가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열 몇 개가 쏟아지면서 에코프로 BM 자회사가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 할인율이 적용이 돼야죠. 양쪽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돈을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HN이 그 다음에 자회사들이 돈을 벌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기가 폭발을 한 부분이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SK 하이닉스를 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중복 밸류가 명확인데도 열광하는 게 참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참 안 봐도 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복 밸류 이 부분은 제가 5년 전에도 어떤 칼럼에서도 봤었어요. 5년 전에 칼럼을 봤었는데 우리나라 약간의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시간 내에 지금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분들이 올라오는데 정확히 3시 38분에 나왔던 기사가 나오면서 이 관련 종목분도 시간에 다 올라갔고요. 장 마감 이후에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허가가 났다라고 합니다. 뭐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이제 주식적으로만 딱 생각을 했을 때 뭐 아남전자라든지 뭐 링크제네시스라든지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단순한 테마로 올랐던 종목은 내일 다 박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종목군들은 제가 건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 이제 반도체 쪽 섹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체크하면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일단은 시황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카카오뱅크 오늘 사실 주말에 이제 저희는 전략을 카카오뱅크 운봉에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에서 카카오뱅크를 잡는 게 목표였는데 일단 떠서 출발을 하고 또 굉장히 또 빨리 올라가는 바람에 아예 또 오늘도 매매를 좀 놓쳤습니다. 이틀 연속 놓쳤는데 앞으로는 또 매매를 안 하겠죠. 오늘까지만 저는 유효기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장전에 MSCI 조기 편입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한 걸로 보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중복 밸류면 이익 쉐어이기 때문에 지주사 돈 잘 버는 애들은 왜 못 가는 것일까? 그건 할인이라는 이유가 있어서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애들 에코프로와 얘네들의 흐름이 뭐가 좀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말 나온 애플카 이슈가 SK이노베이션 및 LG전자 쪽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었는데 부품주 쪽으로 좀 강하게 이슈를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아침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 플러스 바이든 효과가 연장이 되면서 2차전지가 폭등을 좀 했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HN,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쪽에 좀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왔고 장 막판에 이제 오후에 신성 델타테크의 또 리포트가 또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폭등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 플러스 리포트 영향이 가장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주말 사이에 배터리 호조의 양극재 블루오션 이 배터리 사들 즉 대기업이 직접 나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안 받고 좀 올랐다라는 거는 좀 의아할 정도의 주가의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새로운 이슈가 좀 나온 게 네오이즈 게임 신작이 일단 글로벌 게임 사이트 그러니까 펍지의 이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있는 스팀의
신규 1위가 올라갔는데 탭셀러 5위까지, 그리고 동시 접속자가 7만 명까지 이르는 좀 일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일단 네오위즈 오늘 또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일단 올라왔고, 이 구간 자체가 좀 의미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장중에 매매를 좀 해서 약간의 수익 실현을 좀 하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보유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이런 구간이죠. 돌파 구간에서 순식간에 좀 돌파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눌릴 줄 알았어요.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를 좀 하고 눌릴 때 다시 볼 계획을 좀 잡았는데, 지속적인 접속자 1위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아까 이제 스팀 들어가서 좀 보니까 지속적으로 1위가 유지가 되어 있고, 이 과거에 제가 펄어비스라든지 이 대형 종목군들의 이 갭 들어오는 자리 흐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눌릴지 아니면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이어져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33,000원 정도 흐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게임주 전부 다 리뷰를 한번 해보면, 카카오 게임즈 일단은 조금 더 저는 밀리기를 바라고 있고, 조금 더 밀렸으면 좋겠어요. 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펄어비스도 좀 더 저는 내려오는 흐름이면 더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좀 더 내려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지켜보고 펄어비스를 편입할지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 오늘 대부시스터즈도 장중 한때 15% 거의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오랜 하락 추세에서 방향을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관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인데 이 게임 랭킹 사이트가 있죠. 개볼루션이라는 사이트에 여전히 매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쿠키런이라는 게임에 해외로 확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 일본, 미국, 유럽으로 간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번에 굉장히 성공을 한 게임이에요. 말 그대로 1년에 2천억을 버는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 나름대로 템버거가 된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사세를 해외로 확장한다라는 이슈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대부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을 좀 물려 있다가 오늘 본전 구간에서 물량을 좀 줄이고 밀리면 다시 좀 봐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페24도 주말에 큰 내용이 좀 나왔었죠. 카페24도 주말에 큰 내용이 나와서 저는 아쉽지만 이런 구간에서 한번 털리고 이날 매매를 하고, 오늘도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좀 했습니다. 너무나 높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라이브 방송 때 설명만 좀 드렸고요. 그게 이제 47,600원이 되겠죠. 47,600원.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는, 윗구간에서는 비중을 키우고 자식고 할 구간이 많이 없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비중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비중을 좀 키워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비중을 좀 키워서,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면 이 자리죠. 45,800원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일단 오늘 6시 다 돼서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또 계속 뉴스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6시죠 나온 거, 네이버 피인수설의 카페24 자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다. 일단은 네이버가 맞다라는 거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맞다라는 게 말이 나왔죠.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간 내에서 5% 빠지던 거, 그러니까 7시 20분에 마이너스 5% 빠지는 게 다시 올라온 거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개파락을 치고
아일랜드 갭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 아래 구간에서 다시금 노리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노리면 지금 구간에서는 단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좀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뭐야? 자, IT 반도체가 오늘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사명 이슈가 나오면서 IT 반도체 종목군들 좋았죠. 기판 쪽 신텍 추가 상승 좀 나왔고, 이 아비코 전자를 좀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손도 못 댔습니다. 네, 손도 댈 수도 없었고 말 그대로 5% 이상 갭든 상태에서 살짝 밀렸다가 뭐 장중 한때 이제 10%더 올라간 거죠. 시가 대비해서 10% 정도 더 올라서 마감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갭 떠버리면 사실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져서 아예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못 올랐던 대덕전자 올라가고,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추가 상승 나오면서 네, 보유하신 분들의 이 종목이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IT 반도체 관점에서 ISC 좀 떨어지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사이맥스라는 또 종목이 있어요. 사이맥스라는 이것도 IT 반도체의 2천억대 종목인데 조금 네, 생각을 바꿔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최대한 계속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 저는 다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어찌됐든 싸고 괜찮은 종목 있으면 지속적인 발굴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답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일 아마 이런 종목군들 2천억대 IT 반도체 종목군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IT 반도체 애들 뭐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원익 IPS라든지 같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좀 아래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IT 반도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석방이 확정이 됐고 13일날 이제 가석방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러면 어찌됐든 이재용은 발표를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미국 쪽은 뭐 코미코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올랐고, 뭐 테마로 시그네틱스라는 종목군도 있을 것이고, 네, ENF 테크놀로지도 많이 좀 올랐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 폴더폰 관련해서는 내일 모레가 언팩이죠. 파인테크닉스가 오늘 추가적으로 올랐는데 매도 타점 이제 잘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은. 자, 그 밖에 뭐 경협주 당연히 조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리밸런싱 이미 다 올라서 이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탄소 중립 지속적으로 봐야죠. 탄소 중립 유니드부터 하나 더 차근차근 유니드 더 밀리는 거 보고, 캠트로스 더 오늘 추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 패스. KC 코트를 좀 아래 밀리면 좋겠어요. 밀리면 좋은 기회 오면 또 잡으면 좋겠죠. 캠트로스 사실 2차 전지 때문에 저는 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CU 기술 개발은 했으나 이걸 특별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탄소보다는 2차 전지로 간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KC 코트렐과 유니드가 함께 움직이는데 같이 빠졌다라는 거는 탄소 중립 쪽에서 포집 쪽은 오늘 빠졌고, 에코프로 H에는 이 탄소 저감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자회사로 올라간 거다. 그러면 핵심은 유니드와 KC 코트렐로 압축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캠트로스가 간 게 다른 이유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테슬라 AI 데이 관점에서 모트렉스 좀 눌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눌려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잡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못 잡아요. 이러면 이 중간중간에 급락하면은 잡을지 몰라도 이 중간중간에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까다롭고. 자, M&A 관련해서 인터파크 한번 볼게요.
인터파크. 자, 저희가 여기서 또 들어가서 수익을 냈다라고 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시가에 추천드린 거는 인터파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밀리면 더 좋았는데 그냥 바로 이제 시가에 밀렸다가 올라서 9,100원의 매도가를 정해놓고 봤는데요. 아이마켓 코리아를 제외하고 매각을 진행한다. 원래부터 아이마켓 코리아는 매각 안 한다 했습니다. 네, 원래부터 안 한다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빠지면 또 밑에서 타점을 잡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을 하나 그어놓고 자 이렇게 놓고 봐보시면 이 구간에서 아마 또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자리들에서 좀 봐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충전 섹터 디스플레이텍이 오늘까지 강하게 시세를 줬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많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조급해졌다라고 해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을 뭐 이때 당연히 매매를 했었고요. 이때도 당연히 매매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쳤고, 오늘 사실은 한번 밀리면 매수를 계획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매수를 계획을 했었던 종목이고, 어제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잡읍시다 라고 했는데 또 급등을 해버려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2차전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매매를 해오던 섹터들 안에서 당연히 함께 하는데, 저도 많이는 수익은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한 시가부터 거의 7%가 7, 8% 올랐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6% 이상 얼마야? 이렇게 매도가 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들어갔겠죠. 그러면 6%, 8% 정도 수익은 났었는데, 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놓쳐버리는 게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서 음봉 하나 주고 올라가는 게 많은데, 오늘 워낙 2차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시장의 시세를 강하게 뿜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눌림을 계속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S트래픽, 얘도 전기차 충전 섹터죠. 저는 대박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눌리는 구간들 잘 체크해 봐야 되고, 아티캐스트 얘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목석을 잘 가려서 보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경협주는 좀 박살나야 되고요. 경협주는 좀 박살나야 되고, 영우 DSP라는 종목 잠깐 한번 보죠. 영우 DSP라는 종목이 오늘 일단 상장 이래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창사 이래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고, 일단 어찌됐든 내일 좀 밀리던 어쩌든 간에 저는 여기에 도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조만간 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미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잘 연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보여져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맞다. 라이브 방송 저희 입금 하시고 또 입금 주셨는데 그 전화번호랑 이름을 안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좀 그거 체크만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